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면서 이른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3년 만에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다소 들뜬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간 취사나 음주운전 같은 무질서도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얕은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드는 제주의 해변. 때이른 더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낮은 물론 밤까지 붐빕니다. 바닷가 곳곳에 펼쳐진 돗자리와 텐트,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입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취사는 금지돼 있는데도 불판에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시간 이후에도 무더운 날씨에 곳곳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늦은 술자리는 음주운전으로 이어집니다. 단속 시작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경찰을 피해 샛길로 도망치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딸네 집에 보중에 딸네 집에 약간 소주 한잔 먹은 경에는 오감 걸려온 거보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관광객도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에는 미달해 훈방 조치됐지만 경찰은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훈방이니까 뭐 아무 조치 없이 가실 수 있는데요. 근데 봐요, 어떻게 제때 안 하고 대응하고. 지금 운전하지 마시라는 게 술 먹은 거는 맞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최근 2달 사이 제주에서만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읍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지역까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이 공식 개장함에 따라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과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47톤급 연승어선 3척에 불이 나 화재 진압과 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과 소방차 20대가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안 연구 용역에서 보안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 주 제2공항 재추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함께할 첫 행정시장 공모가 진행되고 개설 허가 취소 결정된 녹지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는 시민단체 토론회도 열립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용역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사실상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국토부는 제주도에도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찬반을 둘러싼 제2공항 이슈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안동우 제주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퇴임하면서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가 된 두 행정시. 오영훈 도정의 첫 행정시장 인선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서울 본부장 등 4개 분야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작해 최종 인선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두 번째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는 자리가 시민단체 주최로 마련됩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오늘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의 쟁점과 도의회 과제, 정치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는 하루에 207명, 어제는 오후 5시 기준 131명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누적 확진자는 1,133명으로 전주보다 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18.1%로 안정적인 상태며 재택 치료자는 1,069명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시력 저하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안과가 없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방문 진료를 기다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학 이전 아동들의 눈 건강이 문제라고 합니다. 춘천 MBC 이송미 기자입니다. 4살은 되어 보이는 앳된 아이들이 줄을 지어 안과 검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을 재고 다른 아이는 체구보다 큰 기계에 얼굴을 파묻고 난시나 근시 등 눈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검진은 1년에 많아야 2번. 농촌 지역이다 보니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오는 날에만 마음 놓고 안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 중 안과 병의원이 없는 곳은 4곳. 춘천과 강릉,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많게는 안과가 2곳인데도 있지만 접근성은 열악합니다. 양과가 없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모시고 안과 검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력이 7살에서 9살에 완성돼 6살이 안 된 미취학 아동의 눈 검진은 필수적인 상황. 특히 한쪽 시력이 유독 나쁜 약 씨는 시력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 다른 쪽 눈을 가리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안과 검진을 받은 도내 농어촌 미취학 아동 1,200여 명 중 130명이 속눈썹 밀림 등 전환부 이상 진단을 받았으며 44명은 진단 골든타임이 있는 사시, 33명은 약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시, 약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약간 삐딱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잘 가까이서 본다든지 너무 가까이서 본다든지 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안과 검진이나 수술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 보니 조기 발견이나 치료 부담을 모두 가정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안과가 없는 4개 시군의 9살 미만 아동은 모두 7천여 명. 어린 시절 시력이나 안과 질환 관리가 평생 눈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0년이 다 돼가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상가 단지의 경우 인근 주택수에 비해 상가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MBC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 상업지역입니다.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건물 곳곳에 임대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나붙어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 1층에선 지난 2018년까지 27곳이 영업을 했지만 지금은 2곳을 빼곤 모두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 3층은 아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보다 이 상가 세대가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가 안 돼. 장사를 해봤자 사업성이 없고 임대료도 못 내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주택단지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설정된 상업용지 때문입니다. 상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1,700여 세대. 안 그래도 상가가 넘쳤는데 지난 2013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상업용지 이외에 추가로 주상복합용지 2블럭이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LH 등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미분양을 이유로 당초 토지 이용 계획과 다르게 용도를 바꾸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필지가 큰 규모 땅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게 쪼갠 것이죠. 이 쪼갠 것도 분양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땅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전환시켜 준 것이죠. 이 같은 상업용지의 과잉 분양은 인근의 다른 상업용지로까지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혁신도시 프리미엄을 믿고 투자했는데 인근에 우후죽순 상가들이 생겨나면서
분양이 안 돼 이자도 못 내서 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 특화거리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백약이 무효고 이젠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은 사람 다 망했고 이 건물을 짓던 건물주도 이자를 못 내서 지금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굉장히 경매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 말 현재 빗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3만 9천여 명에 추산되는 상가수는 만여 개. 그렇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과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7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가 공실률은 10년이 다 돼가는 빗가람 혁신도시의 민낯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우려했던 태풍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후퇴하면서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예상 경로가 일본 쪽으로 꺾였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로 인해서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현재 남동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 산지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북서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늘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끔씩 비가 오지만 자외선이 강해서요.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6도, 그 밖의 지역은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30도, 동부 지역 28도가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2, 3도가량 더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고요.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이번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각 현재 제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귀포시 법한 포구의 모습입니다. 파도에 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인데요. 태풍이 비껴간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시민들께서 찾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입니다. 구름이 짙게 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태풍은 비껴가지만 파도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귀포시 남원 어촌계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조금 높게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울성 파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살펴본 제주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새마을회는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 혐의로 안동우 전 제주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육가공 공장이 건축계획 심의 대상인데도 심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지만 뒤늦게 확인한 뒤 심의를 받았다며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핑크스 비오토피아 개발사업 부지의 관광호텔 건축이 허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핑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당초 계획인 단독형 휴양콘도 22동 대신 49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인데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지역 상생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들의 운행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43km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했습니다. 교통공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승합차보다 자가용 이용이 늘었고 주행거리가 많은 렌터카 운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